날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섬 사람들의 삶을 엿보기 위해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로 향했습니다. 가거도는 태풍 진입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태풍 피해로 오랜 고통을 받아온 섬입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해안가에 태풍을 막아주는 방파제를 짓고 있습니다. 방파제 공사가 30년이나 흘렀지만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유는 나쁜 기상 상황 때문입니다. 한번 태풍이 불면 그간 공사해온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버리니 겨우 응급 복구만 하는 실정이죠. 오늘 외부상을 0.5에서 또 똑같이 1.5 정도 나오는데 이게 1.5라고? 노을성 파도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잠수부에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기울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바닥이 이 구조물이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고 앞쪽으로 지금 쏟아지는 중이죠. 요 눈금이 처음에는 0점을 맞췄는데 지금 틀어진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거 언제 설치된 거지? 요번 앞전 태풍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전 구간에 이제 다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태풍 지나고 보니까 약간 심화가 되면서 움직임이 조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방파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또 온다면 균열은 더 벌어질 것이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방파제는 기울어지고 말 겁니다. 여 끝단에서 저 마지막 생길 구조물 끝단까지가 한 10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축구장 7개가 들어갑니다. 축구장 7개. 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체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슈퍼 방파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파제가 지금 국내에는 없죠. 그 정도 하면 뭐 웬만한 파도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 규모면은 웬만한 거는 견딘다고 봐야지. 면적 45,000평방미터, 높이 28m로 만들어질 이 거대한 방파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도 높이 최대 12.5m, 즉 100년 주기의 태풍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방파제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건 아닙니다. 설계 파고가 당초에 8.3m로 이제 설계를 당초에 했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높은 파고가 이제 11.3m까지 올라오니까 거기에다가 장시간을 보통 이제 이 태풍이 오다 보니까는 피해가 이제 더 컸고, 그 다음에 잦은 태풍 내습으로 인해서 소파블록 TTP 64톤이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고파랑이라는 게 이제 11.3m 정도 고파랑이 내습해 가지고 취약 부분에 피해가 이제 집중이 된 거죠. 공사 도중 태풍 피해로 방파제가 몇 번이나 유실되다 보니 방파제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막강한 위용을 가져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연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무려 64톤이나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태풍에 발생한 파도를 타고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놈이 파도에 넘어와가지고 한 번 때려가지고 파도에 떠밀려서 저기까지 갔습니다. 아, 저기까지? 네. 저거 장비로도 옮기기 힘든 것이 65톤이라면. 그죠. 65톤입니다, 그것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상상입니다. 한마디 말로 여기가 아수라장이 됐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풍과 인간의 오랜 경쟁으로 방파제 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파제가 없었던 과거엔 가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태풍에 대비했을까요? 그 시절엔 대부분의 집들이 산중턱이나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방파제가 생긴 후에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해안가로 바뀌었고 조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방파제가 생기면 매년 반복되는 태풍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똥순이 본택이 넣네. 집 짓기 전에는 다 짜갈바. 겁나게 좋았어. 끝내줬어 아주. 짜갈밭이? 예, 짜갈밭이 저 밑으로 탁 쓰레기 소각장 지는 저기서부터 쫙 짜갈도 검정 거. 검정 짜갈바. 파도 한 번씩 태풍 한 번씩 가서 저기 하면 싹 잊혀가고 깨끗이 진짜 좋았어. 진짜 가고도가 그때 좋았어. 그때가 자연 기대로 그때가 좋았어. 편리한 삶을 얻은 대신 주민들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가고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사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던가요? 인간의 삶도 자연의 순리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뭐 사람도 한 자연이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 방파제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결국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인간의 끝없는 도전과 뭐 요런 과정인데요. 100년의 그 태풍 빈도라든가 그 강도 세기를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은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환경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건 뭐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무너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죠, 제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곡선미를 뽐내는 해안과 그 바다를 품어주는 듯한 자갈들. 조화를 이룬 가고도의 옛 풍경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도전하면 갈등과 경쟁을 낳지만 마음을 들여다보고 배려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날짜상으로는 3일 작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작업한 거는 하루 작업거리도 어떻게 보면 못한 거죠.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7월달에 하루 일에 이제 바뀐 게 지금 그래서 이제 계획이 바뀐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다 놓을까? 1년 중 기상 변동이 심한 여름엔 공사 진행이 더디어 현장 관계자들의 수심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렇게 놓자 이거야. 관계 없어요. 여기는 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쪽하고 여기하고 소파원 자리 하루에 3번 이상 바뀌어요. 방향이. 방향이요? 네. 예보하고는 거의 안 맞아요. 그 시간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상 예보 보면은 파고가 0.5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럼 막상 바다에 나가서 느끼는 파도는 틀려요. 그거 다릅니까? 달라요. 방파제가 태풍과의 힘겨루기라면 방파제 공사는 종잡을 수 없는 바다 상황과의 승부입니다. 우선 방파제를 만들려면 목포에서 파도를 깨부수는 블록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가고도로 운반해야 합니다.
하나의 무게가 무려 100톤. 해양 수송을 하기 때문에 파도가 1.5m가 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파도가 매우 안정적인 날이 아니면 작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파도가 너무 심한 곳이라 앞에가 한마디로서 이제 여름철에는 거의 아주 힘들게 삽니다. 여기가 새바람이나 맞바람 그런 종류의 아랫바람이 불면은 밑에서 오는 바람이 불면은 거의 여기는 앞에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여건이 안 맞고 그래서 여기다 축강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이걸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희들은 한 30년간을 그 어려운 그 세멘 가루에다가 흙먼지를 흩어쓰면서 우리 일종 공동 어장권이 엄청나게 여가 잘 형성돼 갖고 그걸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포기를 했어요. 오로지 이거 하나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가거도 주민들은 태풍을 견디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태풍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짓기로 한 가거도 사람들. 이 선택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에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자연의 순환 질서에 동참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자연에게 가장 받은 것이 많은 생태계의 막내임에도 그 고마움을 몰랐던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갈대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갈대가 너무 극상화가 되면은 이제 이게 바다가 아니고 이제 땅이 돼버리는 거죠. 예, 땅이 돼버리고 이제 갈대가 점점 번져 나간다는 거는 이 순천만이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에 다 갈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머지않아 뭐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여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사를 지어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육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요 뒤쪽에 논쪽에 간척지거든요. 예, 일제시대 이 뚝방을 사서 간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오잖아. 여기가 갈대가 무성하고 소금 연기가 많이 없다면 여기도 저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생태계 보고 순천만에 갈대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억새가 바다 쪽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은 갯벌이 줄고 있다는 뜻.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주며 지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짱뚱어 양식을 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남도 700리길을 만들면서 뚝을 탔습니다. 뚝을 트면서 이제 물이 오늘처럼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물길이 자연스럽게 S자길로 해서 말뚝을 박아놨어요. 서로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이거 염색식물 저희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밑에서 올라왔는데 이 길이 봄에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S자 길처럼 이렇게 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었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유리하게 이용해 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과 자정작용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들. 이제는 에너지가 고갈됐음을 지구는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믿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그 문제를 맞추는 친구는 그 나라의 자연을 책임지는 대표 자연 책임자가 될 거야. 선생님이 오늘 임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섬나라고요. 일본,
소윤이. 그렇지. 소윤이를 일본의 환경지킴이로 임명합니다. 자, 쌤 도와주세요. 괜찮을까? 아니요. 다시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자, 이 나라에는 여왕님이 계시는 나라야. 예성이 어디? 아이들 한 명씩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지킴이가 됐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로 묶였어? 안 묶였어? 환경이 막 움직이면 다른 친구들이 좋아 나빠? 환경 문제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의 나라나 한 명이 나는 괜찮아 하고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구의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자,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얘기를 지구는 몇 개?